자, 여러분들 교재 394페이지. 우리 이제 임대차에서는 마지막 테마입니다. 아까 300 몇 페이지였죠? 94.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제가 아까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보통 시험에서 한 2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우리 임차권의 필수 요소라든지 아니면 존속기간,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 있죠. 근데 특히 이 효력 파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해요. 효력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존속기간 또는 뭐 필수 요소,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인데 주로 얘를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자, 먼저 이제 구조부터 보셔야 됩니다. 임차권 양도 이 구조가 임대인이 있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근데 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얘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그러면 여기 임차인은요, 이제 자신의 임차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즉 빠져나간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한테 넘기고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권리는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요, 이 임대차는요,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 이 임차권을 양도를 하실 때는 뭘 받도록 하느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 임차권은 권리 양도하실 때 누구 동의 얻으라고요? 임대인 동의 얻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요, 임대인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역시 또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OX? X예요. 이건 역시 임대차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요, 전대차입니다. 전대차. 구조가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어요. 자, 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차인.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그 다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임차권 양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때는요, 우리 임차권 전대차 했을 때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나도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새로운 전차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구조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러면 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
신뢰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다룰 게 없어요. 왜? 그냥 넘기고 빠져나가는 거야. 얘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얘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그냥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별 문제가 없어.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요. 뭐 법에서 특별히 규율할 내용이 없어요. 간명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임차인이 있고요. 얘는 전차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임차인을 얘를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전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얘를 내요. 전대차 얘를.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도요. 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직접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 직접 권리를 가집니다. 왜? 이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소멸 빠져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임대인은 설령 전대차, 물론 전대차에 동의를 한 것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으면 역시 임대차 계약은 해지 사유입니다. 예. 동의를 한 것을 전제로요. 자, 동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권리 그대로 가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요. 전차인에 대해서도요. 직접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얘가 핵심이거든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아,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양쪽의 권리 다 가지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 전차인은 그럼 반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전차인은요. 그러면 월세, 차임 누구한테 주셔야 될까? 자, 전차인은 누구한테 차임을 주셔야 될까? 임대인에게 주셔야 돼. 만약에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이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둬요.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월세 받아서 꿀꺽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자 월세 줘 차임 지급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경우에 나중에 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얘가 꿀꺽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직접 권리를 가지고요. 직접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반대 해석하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 자 다시요. 우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가집니까? 가지지 못합니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요. 직접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아, 전대차 하면 임대인만 좋구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고 전차인에 대해서도 직접 권리를 가지고 근데 반대로 임차인은 여전히 의무 부담하셔야 되고 얘는 여전히 의무 부담하셔야 되고 심지어 전차인도 직접 의무 부담한다 이 말이지. 근데 전차인은 얘한테 임대인한테요 직접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전대차 하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법을 꼼꼼하게 살펴봐도요
전대차 했을 때 임대인에게 뭐 불리한 게 없어요. 오로지 권리만을 줄 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전대차를 하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임대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대차에 동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로지 전대차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대차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직접 권리 둘 다에게 직접 권리 가지고요. 근데 전차인은 직접 의무 부담합니다. 얘가 직접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직접 의무 부담합니다. 다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를 가집니까? 가지지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 자체가 지금 유지수선, 여러분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 아까 누구한테 의무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는요. 임대인. 근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유지수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임차인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차인은 안 돼.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직접 권리 가지는데 전차인은 직접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직접 권리를 가지는 예외가요. 원칙은 직접 권리 못 가져요. 근데 직접 권리를 가지는 예외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뭐냐면 하나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령 이 임대인이요. 토지 임대인입니다. 그럼 얘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토지 전차인입니다.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전차인 얘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대차의 존속기간도 만료되고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해서 얘한테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 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를 가진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소유자에게 해야 되니까.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의 차이는 아시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대차,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 그래서 오로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 한 두 문제 출제하는데 이 중에 요예를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많이 출제합니다. 전대차. 그래서 얘는 구조만 확실히 알면 돼요.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아, 전대차.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다고 하면 내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굳이 동의해 줄 이유가 없지. 그죠? 그래서 내가 동의까지 해줘서 전대차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권리를 가지고 전차인에 대해서도 직접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차인은 나한테 직접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 못 가져.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만 직접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지. 자,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아까 왜 우리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차 했을 때 얘가 건물 지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다만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갱신 청구부터 하셔야 돼. 갱신 청구. 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인도 마찬가지. 구조는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얘가 토지 전차인이야.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지으면 당연히 얘한테 직접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직접 행사할 수 있잖아. 예. 자, 행사하는데 문제는 지금 얘들 지금 존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됐다는 거야. 임대차도 존속 기간 만료되고 그다음에 전대차도 존속 기간 만료되고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임대차 종료 시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 종료가 돼서 얘한테 뭐 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 갱신 청구인데 이게 이제 갱신 청구가 용어가 의미가 갱신 청구가 아니야. 갱신 청구 얘가 아니라고. 무슨 이야기냐? 자, 잘 보세요. 임대차도 소멸했어요. 전대차도 소멸했어.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하기 전에 자, 보세요. 갱신 청구면 이미 뭐가 있는데 그거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갱신 청구가 아니라 야, 임대인 너, 토지 임대인 너 나한테 직접 임대해 줘라고 임대 청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무슨 이야기냐면 얘도 소멸했어. 얘도 소멸했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하기 전에 아까 임대차의 경우는 갱신 청구라고 했잖아요. 갱신 청구인데 얘는 이미 다 소멸했으니까 나한테 직접 임대해 줘. 얘는 이제 빠졌으니까.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갱신 청구가 아니라 뭐라고? 임대 청구부터 나한테 임대해 주세요 라고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다 이 말이지. 갱신 청구가 아니라 이미 임차권 소멸했으니까 얘는 빠져나간 거고 이제 나한테 이 토지 전차인이 나한테 직접 임대해 주세요 하고 임대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랑 부속물 매수 청구 여러분 또 구별하셔야 될 게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어요? 갱신 청구. 왜 이제 법에서 갱신 청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굳이 뒀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여러분 가액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 건물 사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야. 그러니까 일단 갱신 청구부터 해서 토지 임대인이 그럼 갱신을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건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중에 최대한 떨어뜨려서 그때 살 수도 있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부속물 가격이 커요, 안 커요? 안 커. 따라서 미리 갱신 청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미리 아까 갱신 청구했었잖아. 아니지,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를 미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로 부속물 종료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바로 인정합니다. 일단 그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까 임차인의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처럼 임대인의 동의 얻은 거 아무거나 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요? 동의 얻어서 부속한 거. 그거 아까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누구한테 매수한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여기까지는 아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랑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예. 즉 전차인도 무슨 이야기냐면 전차인도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 건물에다가 지금 만약에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그 물건 사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산 물건 사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도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다시 앞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그래서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원래는 갱신 청구인데 얘는 뭐? 임대 청구. 임차인 빠져나갔으니까 소멸.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임대해줘. 임대 청구하고 매수 청구한다 그죠? 왜? 얘는 가액이 크니까. 일단 임대 청구부터 해서 허락해주면 계속 걔가 쓰는 거야, 그 토지. 내가 건물 소유하면서. 그럼 건물 가치 떨어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임대 청구부터 하도록 합니다. 구조는 똑같다 그죠?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이제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대차. 자, 잘 보세요. 얘가 건물 임대인, 얘가 건물 임차인, 얘가 건물 전차인입니다. 그럼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얘가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그 물건, 그거 사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물건, 그거 부속시키는 경우에 사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것까지는 아까 임차인하고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 얘한테 사긴 샀어. 그럼 어차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에게 직접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사긴 샀는데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에게 산 물건은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얘한테 그냥 산 건 안 돼요. 얘한테 그냥 산 건 안 돼. 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얘거든. 그냥 산 건 안 돼.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하다. 얘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죠? 그죠? 일단은 들어두시고 얘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가 중요하지. 지상물 매수 청구. 아시겠죠? 네. 일단 중요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드셨죠? 네. 민법 기본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민법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 기본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이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기초 과정은 그래도 조금 쉬운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뤄요. 근데 이 기본 과정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많은 것들을 이 기본 과정에서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심화 과정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살을 조금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심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도 접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보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는 기본서 아니라고 참고서지 처음부터 읽어볼 필요 전혀 없다라고요. 제 수업 그냥 들으시고 그게 그냥 기본 내용이에요. 수업 들으시고 자꾸 수업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필요할 때 찾아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요약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 기본서는 굳이 찾아보는 필요조차도 없을 거예요. 요약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냥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부디 심화과정,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심화과정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오실 때 1회, 2회 수업, 총 그러면 한 8강 정도 된다 그죠? 1, 2회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